5월에는 이 섹터를 다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로 바이오죠.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래 대금해서 잘 띄워줬고 허리 라인 크게 이탈 안 했고 윗구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얘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상 진빼기 구간입니다. 여기서 봉이 끝났을 때를 보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동 매수로 매도를 할 때 여기 이탈했을 때 손절해주세요 라는 안녕하세요, 대호남자입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진심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괜찮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사실 Sell in May라고 하는 격언에 대해서 과거와는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심리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위로 올라오면은 매도를 좀 하면서 여유롭게 투자를 하시는 달이 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월요일 한국 시장은 휴장일입니다. 휴장 진짜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물론 잃을 수도 있지만 돈을 버는 날이 줄어드니까 저는 이런 휴장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RSAC라고 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공동관을 차려서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독립부스로 참가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 기업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특히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중동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K 사이버 보안과 관련 기업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제로 방산 관련주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같이 엮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보안 컨퍼런스 행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이 사이버 보안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부스로 참가하는 약 6개 기업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관련 기업으로 알랩, 지니어스, 센지랩, 이 3개 기업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참가한 센지랩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보안 관련 행사에 대장주 변동성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 또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보안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팔로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한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고위급 회담도 이 행사와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일정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음 5월 7일 화요일 일정으로는 휴일을 끝나고 다시 개장이 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일정으로는 ICTK라는 보안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7일, 8일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보안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전날의 일정을 떠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공모주의 경우 풋백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가면 일정 가격에서는 네가 팔기를 원한다면 손실이 나도 그 가격에는 사줄게 하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 몇 안 되는 공모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아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이 공모주는 한번 청약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일 두 번째 일정으로는 초소형 2차전지 관련 기업인 코칩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뭔가 애매한 공모주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도 하면서 최근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는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정확히 알려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스페셜 이벤트에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약 18개월 동안 새로운 아이패드 제품을 내지 않은 애플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이패드를 출시해서 OLED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주가 부양에 딱이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익시스템 같은 기업 말이죠. 그래서 선익시스템보다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JMT, HB솔루션도 좀 많이 올랐기도 하고, 그리고 LG이노텍, 야스 기업이 가격 매력도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급하게 올랐다는 거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서 관련주를 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생성형 AI 부분을 지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 이벤트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AI 관련 기업으로 삼성 SDS, 브리지텍, 플리토,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8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셨던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HD 현대가 지분을 약 6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조선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상장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식의 관점으로만 봐야 됩니다. HD 현대나 조선 관련주들은 이 기업의 상장 이후에 재료 소멸이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IP의 최초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많을 것이나 너무 높은 기대감으로 실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이 게임이 해외에 출시하면서 시세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전에만 보시고 일정 당일에는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로는 넷마블, 대원 미디어를 시작으로 게임 관련주인 크래프톤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월에는 이 섹터를 다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바로 바이오죠. 8일부터 후엑스에서 바이오 코리아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료 AI와 관련된 주제로 최근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의료진들의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세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료 AI 이외에는 이 부분을 해결할 해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며, 추가적으로 일라이 릴리의 컨센서스 상향 소식으로 인해서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6월까지 있을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2024 행사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 AI 관련주로는 루닛, JLK, 포어라인 소프트, 토마토 시스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는 한국 BNC, 펩트론, 인벤티지랩, 한미약품, ASCO 2024 관련 기업으로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ABL 바이오,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일 목요일에는 네이버의 치즈직이 정식 출범하는 날인데요. 전 아프리카 TV 현 숲의 점유율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지, 실제로 숲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치의 철수 효과를 치즈직이 보기는 했었지만 과연 베타 서비스 이후에 트위치의 빈자리를 완벽히 치즈직이 채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숲이라는 기업의 별풍선만큼이나 치즈직에서도 그런 후원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치즈직의 경우 이 부분을 통한 쇼핑이나 핀테크, 클라우드 등의 네이버의 강점이 사업과 연관될 수 있는지, 이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이버의 치즈직이 국내 롤 리그인 LCK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데이터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약 184만 명의 트위치 이용자를 실제로 흡수를 했으며, 더해서 작년 12월 약 130만 명이었던 사용자 수가 지난달 기준 227만 명 정도로 늘어난 상황으로 치즈직의 성장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트리밍 품질에 대한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고 여러가지 지적이 나오고도 있고요. 과거에 2015년도 카카오TV의 실수를 네이버 치즈직이 그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 기대감만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 관련주들을 더 끌고 가시는 것도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를 시작으로 MBT, 플레이디, 와이즈 버즈 정도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1000억 미만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5월 9일에는 한국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을 줘서 최대한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런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5월 9일까지의 시장만 잘 버텨준다면 이후에는 우리가 언급할 만한 큰 악재는 당분간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5월에는 괜찮은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이라는 곡이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의 골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빌보드 200 데뷔 동시에 1위로 진입한 곡이기도 한데요. 미국 현지 시각 10일 오후 1시에 새 디지털 싱글 앨범인 루즈 마이 브리스를 발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 차트가 바닥을 다지고 방향성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업이 과연 이 일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보톡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휴젤이라는 기업이 상장 폐지 관련 재공시 기한이 이날입니다. 사실 차트가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최근 고점 신호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보이는 상황에서 자진 상장 폐지 공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최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진 상폐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위험하지만 괜찮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손절이 정말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는 게임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 택진이 형님의 NC소프트와 모래사막의 펄어비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사실 기대가 크게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이고 사람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와 대박이다 이거 게임 진짜 재밌어 라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면 우리는 이 기업에서가 아닌 옆에 있는 크래프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투자 포인트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에 봐야 되는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 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런 일정과 관련주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차트를 보는 방식도 저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가공을 한번 통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투자의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